두 번째 얘기는요. 누굴까? 오르페우스. 오르페우스. 예, 음악에 관한 악기와 음악에 관한. 또 구스타프 모르가 많이 그렸죠. 예. 그러니까 모르는 신화는 다 달랐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신화를 그 사람이 살던 시기에서는 현대화시키는 신화들 이야기가 많은데 구스타프 모로 그림에도 나오고 델빌 그림에도 나오고 이제 오르페우스가 나오는데요. 오르페우스라는 청년이 있었죠. 음악의 신이라고도 얘기를 뮤즈하고는 하고. 좀 저기죠? 네, 그래서 뮤즈하고 좀 다른데 여기에서 이쁜 아내도 얻고 그리고 유리디체라고 아내를 네. 에우리디체, 유리디체 이렇게 부릅니다. 오르페우스에 관한 음악을 잘하는 어떤 목동과 시인과 음악가가 다 섞여 있는 이 존재는요. 동서를 막론하고 항상 음악과 미술을 다 하는 사람은 이 천재급이라고 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 쓰는 방법이 동물이나 식물조차도 이 사람한테 감동을 받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예전에 솔거라는 화가가 그쵸, 소나무 그렸을 때 앉으려고 참새들이 와서 죽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맞아. 그래서 오르페우스도 노래를 하면은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쫓아가도 그는 가만히 있어서 다들 옆에서 음악을 들었다 뭐 이런 과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여드리는 요거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모자이크를 해서 바닥에다 타일을 쭉 깔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깔려 있는 오르페우스가 노래를 하는 가운데 그 음악을 듣는 여러 동물들이라는 주제로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그 오르페우스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림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신화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세보다는 그림에서는 참 많이, 명화에서는 참 많이 다루어졌는데 그 유명세는 또 그림에 비해서 유명세는 떨어지는. 그렇죠. 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신은 안 속하는데 정말 그 작가들이 많이 다룬. 뭐 지금은 정말 한참 전의 얘기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보고 있는 영화가 처음엔 무성 영화였다가요. 찰리 채플린 이렇게 나왔던 무성 영화였다가 제일 첫 번째 영화가 흑인 올페라고요. 그 음성을 담은 영화. 그래서 음성을 다루면 그래서 기차 달리는 거는 그거는 무성이고 음성을 다루는. 그래서 이거를 토키 영화라고 그때는 불렀었어요. 토키요? 예, 그러니까 토크, 그러니까 어떤 음성이 들어간다는 뜻으로, 예, 그래서 그걸 유성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초의 영화가 지금으로서는 난리가 난리지만은 흑인 배우를 안 쓰고 백인한테 흑인 분장을 시켜가지고 노래하는 가수를 얘기했던 건데 제목이 흑인 올페. 그래서 흑인인데 오르페우스급으로 노래를 잘한다 이런 거를 해서 프랑스에서 만들었어요? 그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예, 뮤지컬 쇼를 막 하고 영화가 프랑스가 앞장섰는데 시작에서만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처음에 프랑스가 뭐 이런저런 제안을 했지만 미국이 훨씬 앞장서는 거잖아요. 그럼 유성 영화가 최초로 미국에서 했군요. 네네. 그냥 영화는 제일 먼저는 프랑스에서 그럼요. 했고 프랑스에서 제일 처음 실험을 유성 했고 영화는 미국에서 했고. 그렇구나. 그리고 칼라 영화도 미국에서 제일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그 감독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구나. 어쩔 수 없죠. 왜 넘어갔나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오르페우스에 관한 이 나중에도 이제 올페 뭐 이런 식으로 써졌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예술로서 신의 영역을 거의 동류로 신들조차 감동시킬 수 있는 재주로 뭐 하여튼 예술가들에서는 롤모델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오르페우스가 결혼하고 나서 유리디체를 너무 아끼고 같이 뭐 들판에 나가서 양치고 노래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황당하게도 유리디체가 꽃을 꺾다가 뱀한테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지역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오르페우스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굉장히 드문 일편단심 원앙새 같은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천재인데 또 일편단심이야. 자기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르페우스가 유리디체를 찾으러 가야겠다고 몇 날 며칠을 막 식은 전폐하고 아내를 잊을 수 없다고 우니까 그 울음소리가 너무 구슬퍼서 동물들도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막 그 옆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신들 중에 한 명이 귀뜸을 해줘서 지옥으로 내려가면 하데스한테 가면 하데스는 사실은 예술 감각이 없다고 나와요. 신화 속에서.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근데
부인이 페르세포네. 아 맞아, 페르세포네가 그랬구나. 네, 유괴를 해왔던 페르세포네한테 환심도 사야 되고 하니까 페르세포네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페르세포네가 예술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가 한번 그쪽으로 도전을 해봐라.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럼 위에는 다 말라 죽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내려가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옥에 내려가는 동안에 사실은 살아있는 생물들은 통과하지 못하는 관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숨은 장들도 있고 네. 또 뭐도 건너가야 되고 강도 건너가야 되고 강도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뭐 해리포터 영화에도 나왔던 그 목 세 개 달렸던 늑대개 케르베로스도 만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난관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난관을 다른 그 영웅들처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노래로 케르베로스조차도 악기하고 노래하고 동시에 하는 네. 악기만 잘 타는 게 아니고 노래를 해가지고 그걸 다 통과해서 페르세포네까지 마침내 설득하는데 성공.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하데스한테 얘를 안 놔주면은 가만 안 있겠다.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부인을 공략해야 돼. 네. 그래서 근데 여기도 또 하면 안 되는 금기 사항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부인을 바로 준 게 아니라 부인의 영혼을 뒤에 따라가도록 해줄 테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지 마라. 지옥 문을 나서서 지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에 있지 하고는 계속 물어보면서 참다가 꼭 실수는 여자가 해. 기분 나쁘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르페우스가 실수했죠. 그게 쥐가 뒤를 돌아보거든요. 아 그랬다. 네, 아 뒤에서. 여자가 돌아보는 것도 뭐 있지 않아요? 아 그거는 소금 기둥. 아 맞아. 네. 아, 정말 비슷비슷한 게 많다. 네. 그래서 이거는 코로가 네. 그렸던 코로는 저는 이 초록색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손을 붙잡고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단란하게 가서 왜냐면 성공했으면 코로가 초록색을 안 하면 코로 같지가 않잖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참 초록색의 캔버스에 살리기가 참 힘든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생동감이 좀 떨어지는 색깔이 되어버렸는데 그 미국에 가짜 네. 그림이 제일 코로 그림이 제일 많다면서요. 코로랑 드가 그림 두 드가 가지가 아마 복사하기가 쉬워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색깔의 개성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뽑지를 못해. 이렇게 색깔의 개성이 너무 많으면 색을 못 뽑는데 코로는 색 개성은 없는 건 확실해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참지를 못하고 직전에 다시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가 부인이 유리디체가 다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갔는데 이때는 다시는 그걸 되돌릴 수가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오르페우스에 관한 신화가 여기에서 2부로 이어지게 돼요. 그게 1부가 여기에서 보통 끝이 나서 오르페우스는 다시 부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네. 야, 이 정도로 지옥까지 도전을 했던 오르페우스인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넘어갔겠냐 하는 생각이 들도록은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부인을 다시 되찾겠다고 하는 거는 못하니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게 울면서 몇 날 며칠을 보내니까 그 바깥에 있는 디오니소스의 후예들인 여자 신들, 약간 뮤즈도 아니고 님프도 아니고 살짝 밑에 급들의 메나스라고 그리스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요게 메나스요? 예, 이게 이 메나스라는 존재가 디오니소스를 중앙에 두고 남성성을 나타내는 거는 사티로스고 여성성을 나타내는 거는 메나스인데 둘 다 굉장히 광기에 있어요. 사실은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저희들이 하게 되겠지만 근데 디오니소스가 네. 그 저는 책에서 봤는데 그 그리스의 트레지디의 모든 거는 디오니소스 얘기라고 하대요. 그렇죠. 네. 그게 디오니소스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디오니소스는 12신 안에도 못 들어갔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12신 중에서 헤스티아를 쫓아내고 디오니소스가 올라갈 정도로 뒤늦게 나타나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신이 돼요. 근데 이 디오니소스가 포도주와 인간의 광기와 예술의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아폴로는 되게 그 지적인 예술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감성적인 예술인데다가 격정 또 낭만 뭐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는 존재인데 그 메나스라는 요 여신들이 그러니까 약간 그 하급 여신들이 님프 같은 여자. 얘네들이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듣고 좋아서 그럼 네가 우리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새로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몇 차례에 걸쳐서 설득을 했는데 오르페우스가 끝까지 무시를 했죠. 그럼요. 지옥까지 갔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너무 격분한 나머지 채찍으로 때려서 오르페우스를 죽이고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일을 벌이게 돼요. 여기 사티로스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여자들 쪽에서 한 야, 일이에요. 그게 윌리엄 부그로가 그린 그런 이거는 부그로 거예요? 부그로 아니요, 아닌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부그로가 또 그런 그쵸. 그런 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그림 속에 표범이 나오는 이유가 저 표범이 디오니소스의 디오니소스를 상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르페우스를 하필이면 찢어 죽였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이제 전후의 앞부 경험이 처음이신 분들은 야, 어떻게 죽여도 이렇게 죽였다고 얘기를 하지 싶게 되게 과격하게 나와요. 그래서 오르페우스를 찢어 죽여서 그 목이 떨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트라키아에서 온 여자가 이거를 보고 슬퍼해서 오르페우스의 목을 그의 악기에다 하프에다가 네. 붙여줘서 안고 슬퍼해줬다가 구스타프 모로가 그렸던 그림의 곡에 재현이 모로는 되거든요. 오르페우스가 구스타프 모로는 오르페우스가 살아서 악기 들고 다니는 것도 그리고 그렇죠. 목만 잘려진 것도 그리고 그렇죠. 그러고 보면 오르페우스가 그림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네. 목 그쵸. 잘려서도 나오고. 굉장히 좀 극적인 유디트 존재였어요. 같기도 그리고 하고, 그쵸? 델빌의 장 델빌의 벨기에 작가 그림에서도 또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죽음이 미화돼서 아름답게 그려진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는 듯이 해놨잖아요. 누가 죽었을 때 시신을 이렇게 해놨겠어요, 사실. 그런데 벨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그림 잘 그리더라고요. 되게 묘하게 그렇죠. 약간 기분 나쁘면서도 예쁘게. 그래서 초현실주의 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초현실주의 작가가 유별나게 많아요. 저기. 디오니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네. 디오니소스가 뭔가를 찢어서 죽였다, 태워서 죽였다 이런 얘기들이 좀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찢어서 죽인 건 사티로스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요. 사티로스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찢어서 죽인다, 태워서 죽인다 그 고기를 나눠 먹는다. 그리고 그거를 사육제라고 한다. 카니발이라고 한다. 그 카니발들이 사실은 크리스트 교회 내에서까지 진입이 돼서 뭔가 문화가 연결되는 게 있긴 하지만 사순절하고? 네. 그런데 실은 카니발이라는 것은 그리스나 이쪽에 있었던 예전의 모든 종교에서 다 있던 행사였었거든요. 찢어 죽이는 건 별론데 찢어 죽여서 나눠 먹는 거는 페스티벌 축제. 그게 일단 순환 회귀 이런 거하고 다시 연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있는 음악이 그런 식으로 해서 모두 다 나눠 가져서 퍼져버리는 현상이 다 없어져야 다시 탄생하니까. 그런 식으로 소멸과 재탄생 이런 걸로 새로 의미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르페우스는 자기 아내를 잃은 다음에 생명에 다한 건데 그의 능력을 그냥 나눠서 뿌린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 심오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실은 디오니소스라는 존재가 어떤 무의식이나 안 그러면은 인간의 본능하고 굉장히 관계돼 있는 거하고 연관을 맺고 있고 사람들이 점점 더 사람들로 요게 모든 포커스가 돌려졌을 때 아폴론처럼 신들한테 뭔가를 축제를 들어 올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들이 광기 속에서 새로운 문화나 아니면 창조나 이런 것이 그하고 연관이 돼 있는 약간 파괴적인 예술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예술 우리가 아는 예술 문학 그 연극 이런 데서 다루는 건 아폴로니로는 안 다루잖아요. 그렇죠. 디오니소스. 그래서 뭐 BTS도 디오니소스 노래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약간 그 트레지디도 네네네네. 우리가 알기로는 비극이지만 원래 트레지디는 옛날에 그 연극을 다룬 걸 모든 게 트레지디라고. 트레제디라고 했죠. 인간사에 나타나는 감정들을 다 담은 게 이제 트레제디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디오니소스가 동시에 포도주의 신이고 바커스? 예, 바커스. 로마에선 바커스. 그래서 요 신화에서도 나타나는 그 우리가 뭔가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좀 있어서요. 저희들이 요 오르페우스가 살아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해서 아내와 그런 비극적인 사랑을 하고 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디오니소스로 지금 이어졌었는데 아니, 잠깐만 질문이 있어요. 네. 그 사조할 때 네. 낭만주의가 감성을 더 존중했죠. 그렇죠. 그 이성이 만연하다가 그렇죠.
고전주의, 신고전주의는 이성이 만연하다가 네. 그 반동으로 감성이면 그럼 낭만주의 때 디오니소스가 튀어나오는 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감성.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그게 미네르바가 튀어나오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아폴론이 튀어나오면 이상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차분해지면 안 되죠. 예, 엑셀을 밟아야 될 때는 엑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르페우스 신화는 사실은 이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안 그러면 파괴적인데 굳이 그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재밌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상징적으로 뭔가 생명과 소멸과 다시 한번 재부활이 되는 이런 순환도 담고 있구나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 서양 회화 속에서 오르페우스를 주제라고 있는 그림들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감성을 중시했던 낭만주의 때는 사람들이 흔하게 그 공감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랬겠구나 하고 좀 목 생각하시면 될 것 잘려서 같습니다. 죽는 건 우리가 한 3명 알잖아요. 그쵸. 잠깐 많이 나오는 3명 중에 오르페우스 네, 빼면 들어보요. 오르페우스는 알 수 있는 게 악기하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쵸. 쟁반에 있으면 세레즈 요한이고. 그쵸. 네. 쟁반 네.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그거는 홀리페모스. 예. 그냥 예. 들고 있는 거, 쟁반에 있는 거, 그다음에 악기에 붙어 악기하고 있는 거. 같이 있는 거. 네. 그거만 알면. 네, 근데 그렇게 다 해서- 셋 다 낭만주의에서는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일종의 거세가 됐다고 하지만 다시 부활을 할 것 같은 느낌. 뭐 이제 그런 다 것들이 남자예요. 여자는 못 달린 여자는 하나도 못 봤어. 그쵸? 있어요. 또 그게 그렇군요. 네, 그림에서 서양 그림에서 여자 목 잘린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렇죠. 거의 없어요. 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르페우스 얘기를 정리를 하고 또 그다음에 다음 이제 이야기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우스 바람은 아니네요. 네, 제우스 바람은 아직 안 네. 됐습니다. 너무 재밌다. 네.